우리 이번 시간에는 원자의 구조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이온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인데요. 이온의 형성 과정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자처럼 크기가 되게 작기 때문에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온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온이 이제 원자와 다르게 중성을 띠지 않고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어요. 어떤 것은 플러스의 성질을, 어떤 이온은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음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교과서 31쪽을 한번 펴보실게요. 나트륨과 염소의 원소 기호 옆에 작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써 있대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마시는 이온 음료에는 나트륨이나 염소 등이 녹아져 있는데요. 물에 녹아있는 나트륨이나 염소 입자는 원자가 아니라 이온의 형태예요. 그래서 원소 기호 옆에 자, 우리 친구들 나트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소 기호가 NA예요. 그쵸? 근데 NA 옆에 이렇게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작게 써 있더래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원자가 아니라 이온의 형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전기적으로 중성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염소라고 하는 얘는 원소 기호가 Cl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게 붙는데요.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라 음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원자가 아니라 이온인 경우에는 왜 중성이 아니라 어떤 건 플러스이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인지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온에 대해서 자세하게 개념 영상을 보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사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나 새로운 집으로 옮기는 것처럼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도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이사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많은 원자들로 이루어진 결정이 있습니다. 결정을 확대해 보면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원자에서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습니다. 이 원자를 보면 총 3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죠. 전자 한 개의 전하는 마이너스 1로서 전자가 가진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렇다면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은 얼마일까요? 네,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은 플러스 3이 됩니다. 한 원자에서 전하량의 합은 0이 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을 띱니다. 그렇다면 중성 상태인 원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온이 되는 걸까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서 원자 핵은 원자의 중심에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빠르게 운동하고 있는 전자는 원자를 떠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전하량이 0인 중성 원자에서 전자가 떠나면 양전하와 음전하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전체 전하가 플러스인 입자가 됩니다. 반대로 중성인 원자는 외부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때에도 양전하와 음전하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전체 전하가 마이너스인 입자가 됩니다. 이렇게 중성인 원자에서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오면 그 원자는 더 이상 중성 상태가 아닙니다. 이처럼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온은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뉩니다. 중성인 상태의 원자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들어오면 전체 전하가 마이너스인 입자가 됩니다. 이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중성인 상태의 원자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원자 밖으로 나가면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 이온은 양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온 음료, 이온 수기, 이온 마사지기, 산소 이온 발생기, 이온 스파 등 전하를 띠는 이온이 포함되었거나 이온을 만들어내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온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니까 이온이 무엇인지 원자랑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여러분?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그랬어요. 자, 우리 보시면 자, 요 원자가 있어요. 이 원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하량하고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같았었어요. 그쵸?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었었는데 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원자 핵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얘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움직이게 되면 여기 이거예요, 지금. 요 전체가 원자인데 얘가 지금 원자 핵이죠. 그러면 이 원자 핵이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마이너스 1인 전자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요 원자 핵에 플러스 2의 전하량을 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0이어가지고 중성이었었는데 얘는 다른 원자로 가고 싶대요. 그러면은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2인데 전자가 마이너스 2였다가 한 개가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를 계산을 하면은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1. 그쵸? 그럼 0이 아니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플러스 1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 양을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양이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거야. 잃어서 마이너스가 한 개 나갔으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입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공기 중에서 전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양이온은 지금 플러스 전하량은 2인데 마이너스 전하량이 2였다가 한 개가 더 추가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계산하면은 음이온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인 마이너스를 하나 얻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가 더 커지면 얘를 우리가 음이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이온도 마찬가지예요. 작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교과서 32쪽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이번 실험의 목표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준비물은 우리 원자 모형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색지, 원형 딱지, 가위, 컴퍼스, 연필, 펜 이렇게 되겠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원자 할 때 했었던 건데요. 지름이 하나는 25mm, 하나는 9mm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 원자를 구성하는 또는 이온을 구성하는 어떤 그 입자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름이 25mm인 것은 우리가 플러스인 원자 핵을 표현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9mm인 것은 얘보다 크기가 작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를 표현을 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렇게 준비물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플루오린, 산소 네 가지의 원자의 전하량을 일단 살펴보고 이온의 원자 핵과 전자의 전하량을 각각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나트륨이네요. 나트륨. 나트륨은 원자인 상태에서 원소 기호가 NA지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Mg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루오린, F, 그 다음에 산소는 O 이 상태예요. 근데 얘는 지금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야.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하의 양이 서로 같아요. 부호만 다르고 그쵸? 근데 여기에 지금 이온으로 보시니까
나트륨은 전자들이 원래는 11개가 돼야 되는데 10개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걔는 무슨 뜻이에요? 전자 1개를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럼 전자를 1개를 잃어버려가지고 얘랑 얘를 계산을 했더니 11 마이너스 10을 계산했더니 얼마예요? 플러스 1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라 플러스인 애가 더 강하다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온의 형태일 때 어떻게 붙여주냐면은 여기 NA라고 하는 그 원소기호 오른쪽 위에다가 플러스라고 붙여줘요. 전자를 1개 잃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1이라고 써줘야 해. 근데 요 1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은 플러스 1가 양이온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보시면 플러스 12 마이너스 10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2예요. 그쵸? 플러스 2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전자를 잃거나 얻은 숫자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Mg2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양이온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루오린을 보시면은 원자 핵보다 전자가 1개 더 많죠. 얘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가인데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만 이렇게 써서 우리가 플루오린화 이온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게 되네요. 그 다음 산소예요. 산소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8개, 전자들도 원래 8개였었는데 2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플러스 8이랑 마이너스 10이랑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2개를 얻었고요. 마이너스예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이온을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네요.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표에 제시된 이온에서 전자들의 전하량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걔를 딱지를 이용해서, 원형 딱지를 이용해서 이온 모형을 한번 완성을 해보래요. 자, 정리 1번이에요.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얻은 원자랑 전자를 잃은 원자는 각각 뭐냐 그랬어요?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얻은 것은 아까 뭐였어? 플루오린과 산소였었죠. 자,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를 띠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얻었으니까 걔는 음이온이죠.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가 더 강하니까 음이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루오린은 F 마이너스. 산소는 이온이 됐을 때 전자 2개를 얻어요. O, E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잃어버렸대요. 전자가 마이너스인데 걔를 잃었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트륨은 NA인데 전자를 1개 잃었어. Na 플러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Mg인데 전자 2개를 잃었어요. 그래서 Mg2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각 이온에서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들의 전하량을 비교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별해 봐라 그랬는데요. 우리 지금 방금 했죠. 그치? 플루오린이라고 하는 원자는 전자 1개를 어떻게 했어요? 얻었어요. 그쵸? 그래서 F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도 전자 2개를 얻었어요. O, 2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플러스인 게 더 강하죠. 그래서 Na 플러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얻었어요. 잃었어요? 잃었죠. 그쵸? 그래서 전자 2개를 잃어서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양이온이 된다. 그래서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이온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개념 영상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 전하를 띤 입자를 이온이라고 해요. 원자가 전자를 잃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는 양이온, 전자를 얻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는 음이온이에요. 이러한 이온을 표현할 때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잃거나 얻은 전자의 개수와 전하의 종류를 함께 나타내는데 이를 이온식이라고 해요. 이때 잃거나 얻은 전자의 개수가 1이면 생략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럼 이들 이온식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양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이온을 붙여요. 예를 들어 Na+는 나트륨 이온, Mg2+는 마그네슘 이온으로 불러요. 음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화 이온을 붙이는데 산소나 염소의 경우 소를 빼고 화 이온을 붙여야 해요. 예를 들어 F-는 플루오린화 이온으로 부르지만 O2-는 산소화 이온이 아니라 산화 이온으로 불러야 해요. 이온이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전류를 흘려주면 황산구리 2 수용액에서 파란색을 띠는 구리 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므로 구리 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임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과망간이주산 칼륨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보라색을 띠는 과망간이주산 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므로 과망간이주산 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잃거나 얻은 전자의 개수랑 전하의 종류를 함께 나타낸 것을 이온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양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다가 그냥 이온을 붙여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나트륨이다. 근데 나트륨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이온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우리말로 이제 쓸 때 나트륨 그냥 뒤에다가 이온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음이온은 원소 뒤에 뭐뭐화 이온이라고 붙여주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플루오린이라고 하는 거는 음이온이었었잖아요. 플루오린 거기 뒤에다가 이온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화를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양이온이랑 다르게. 그래서 플루오린화 이온 이렇게 붙여주는데 우리 산소 같은 것처럼 산소로 끝나면 산소화 이온이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소를 빼고 산화 이온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양이온의 대표 주자 나트륨인데요.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에요. 11번이어서 원자의 정확한 구조를 살펴보면은 원자 핵이 이렇게 가운데 중심에 있고요. 가운데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거든요. 근데 전자는 양파처럼 층층이 껍데기가 존재를 해요. 자,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에 가시면은 배우는 내용이기는 한데 요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지금 플러스 11인 원자 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주변을 이렇게 전자가 11개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는 지금 플러스 전하도 플러스 1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도 마이너스 11이어서 얘랑 얘랑 계산하면은 0이어가지고 중성을 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이온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한 개가 밖으로 빠져나가가지고 한 개의 전자를 잃었죠. 잃었기 때문에 원자 핵은 플러스 11
게 똑같은데 전자가 마이너스 11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이 됐잖아.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플러스 1이 남아서 얘가 양이온이 된 거였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주변에 전자를 돌고 있는데 이 전자의 껍데기가요. 양파 껍데기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껍데기들이 있어요. 있는데 무슨 색으로 할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첫 번째 껍데기 있죠. 요 첫 번째 껍데기에는 전자가 딱 2개까지만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요 두 번째 껍데기에는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야지 안정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트륨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 2개 왔고요. 두 번째 껍데기에 전자 8개가 와서 안정적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껍데기에 1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치? 근데 얘 입장에서는 7명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죠? 전자 7개를 받아들여가지고 세 번째 껍데기를 완벽하게 채우는 것보다 요 1개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게 더 빠르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모든 물질은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요 1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원래 요 집에는 8명이 정원이야. 8명이 정원인데 7명을 더 초대하느니 자기가 밖으로 그냥 나가서 다른 애들이랑 놀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자 1개가 1개 이동을 한다 이거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요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강한 애예요. 그래서 전자가 1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플러스 전자량이 더 1개 많은 거죠. 되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NA라고 쓰고 1개를 어떻게 했으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여기 1을 원래 앞에 써야 되는데 1을 생략하고 플러스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원소 기호에다가 전하의 종류에다가 그 다음에 잃어버린 그 전자의 개수까지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이온의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트륨 이온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예요? 플루오린화 이온이고요. 얘는 원소 기호가 F, 그 다음에 전하의 종류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잃은 게 아니죠. 전자 하나를 얻었지. 그죠? 그래서 얻은 전자의 개수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플루오린화 이온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자 껍데기를 생각을 해 주시면은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원자인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똑같이 9개였어요. 근데 플러스 9였고 얘는 마이너스 9였으니까 계산을 하면은 0이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9라는 거를 좀 외워야 요 이온도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1번부터 20번까지는 좀 순서대로 외워주시면은 우리가 이온 공부할 때도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봐봐. 여기가 지금 플러스 9인 원자 핵이 있어. 원자 핵이 딱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누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다. 근데 전자는 이렇게 껍데기가 존재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첫 번째 껍데기에는 몇 개까지 오는 게 안정적이야? 2개까지 오는 게 안정적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껍데기에는 8개까지 오는 게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8개가 다 올 수 없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쵸? 얘는 지금 원래 전자가 9개까지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껍데기에 2개, 두 번째 껍데기에 7개. 그러면 여기는 지금 8인용이기 때문에 7명밖에 안 왔으면은 1명이 더 올 수 있잖아. 그쵸? 그래야 딱 안정적으로 딱 차는데 얘는 지금 한 자리가 빈단 말이에요. 비면 봐봐. 7 전자가 밖으로 나가는 게 빠르냐, 공기 중에 있는 전자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게 빠르냐. 들어오는 게 빨라요. 그쵸? 그래서 얘는 전자 1개를 얻는 게 빨라서 음이온이다 이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온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첫 번째 껍데기를 제외한 나머지 껍데기는 전자 8개가 오는 게
안정적이죠. 그쵸? 안정적인데 이 8개가 안정적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옥텟 규칙이라고 그래요. 니네 한 옥타브란 말 들어봤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게 낮은 도에서 높은 도까지가 한 옥타브잖아. 그쵸? 거기 몇 개야?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8개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8개가 안정적인 규칙을 우리는 옥텟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모든 물질은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은 세 번째 껍질에 하나만 있으면 불안해. 7명을 초대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루오린화 이온도 마찬가지. 두 번째 껍데기에 7개가 왔어. 근데 7개가 다 나가는 것보다는 한 명을 초대해서 같이 노는 게 더 편해. 그쵸? 그래서 전자를 한 개 얻으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영상 하나를 더 보고 개념 정리 다시 하도록 할게요. 원자와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냈던 것처럼 이온도 모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내어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로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원자의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원자 내에서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총 전하량은 같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리튬이 살고 있는 동화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리튬이 원자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리튬이 원자 마을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원자 마을을 지켜볼까요? 안녕. 난 원자 핵의 전하가 플러스 3이고 음전하를 띤 전자도 3개 가진 리튬 원자라고 해. 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의 전하가 딱 맞아서 중성을 띠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전자 하나가 사라졌어. 내 전자가 어디로 간 거야? 리튬의 전자 하나가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원자 핵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전자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원자 핵은 플러스 3 그대로이지만 전자 하나가 사라지면서 전자 2개가 된 리튬은 결과적으로 플러스 1의 전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튬 원자는 더 이상 원자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원자 마을에는 전체 전하량이 0인 중성의 원자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리튬은 중성이 아니라서 원자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성이 아니어서 마을을 떠나야 해. 리튬은 원자 마을을 떠나 옆 마을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걸어왔지? 저곳에 마을이 있네? 그 마을은 이온 마을이었는데 리튬처럼 전하를 띤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마을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떤 아이가 리튬 원자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 우리 마을에 새로 왔구나. 원자 마을에 산소를 닮았어. 가까이 보니 그 아이는
원자 마을의 친구였던 산소와 아주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전자 2개가 더 들어있었어요. 이온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갈래? 아참! 이름표를 붙여야 하는데 너의 이름은 그러니까 그 아이는 리튬에게 새로운 이름표를 달아주었어요. 여기서 잠깐 새로운 이름표에는 어떤 이름이 달려 있었을까요? 리튬 원자에서 전자 하나가 없어지고 플러스 1의 전하를 갖는 양이온이 됐기 때문에 리튬 이온이라는 새 이름을 달아주었어요. 리튬 이온이구나. 내 이름은 이름표에 쓰여 있어. 그 아이는 리튬 원자에게 자신의 이름표를 보여주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산소 원자보다 전자 2개가 더 많아서 마이너스 2의 전하를 갖는 음이온이고 이름 짓는 규칙에 따라서 산소의 소를 화로 바꿔 산화이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너의 이름은 산화이온이구나. 반가워. 나도 반가워. 우리 이름표도 달았으니까 친구들과 인사하러 가볼까? 이온 마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리튬 이온은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고 이곳에서 전하가 중성이 아닌 이온 친구들과 새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어라? 어느새 내가 웃고 있잖아. 어쨌거나 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즐거워.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리튬 원자는 원자 핵도 플러스 3, 전자도 3개라서 중성 원자였지만 전자 하나를 잃어 리튬 이온이 되는 과정이 모형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소 원자는 어떻게 이온이 됐을까요? 원자 핵도 플러스 8, 전자도 8개라서 중성이던 산소 원자는 전자 2개를 얻어 산화 이온이 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때 이름 짓는 규칙에 따라 산소의 소를 화로 바꿔 산화 이온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형을 이용하여 이온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이온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는데요. 확실하게 원자와 이온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 두실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